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뭘까요? 저게 다 교실마다 마대자루에 붙어있는 대걸레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대자루라니요. 제가 사실 알면서 지금 모른 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빠 진짜로 해야 되는 거죠, 예능은? 진심으로. 아, 그래요? 아, 이거 설정하는. 아니 왜냐면 오빠 기사인데 오빠가 모르는 척하면 되게 아니, 웃기잖아요. 레트로가 요즘 유행이에요. 90년대 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 되게 유행했었어요. 맞나? 볼까요? 이런 거요? SNS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과연 이 종은 뭘까요? 하고 말이죠. 이 강아지 비스트, 이 녀석의 주인은요. 얼굴책 CEO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실제로 대걸레개라는 별명을 가진 이 강아지는 헝가리 출신의 폴리종입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이 그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독서할 때 몇 시간이고 함께 본다며 자랑질을, 또 심지어는 방금 영을 넣어서 마크 저커버그가 치워줬다, 영광이다 등등 비스트가 직접 자신의 얼굴책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작극까지.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반려견 비스트 아리에 흠뻑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반려견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저스틴 눈이 앞이 잘 안 보이는 그 아이가 목욕을 시킬 때 뭐가 그렇게 힘든지 자꾸 나가려고 하고 힘을 써요. 이제 이름을 불러주던 게 노래로 발전이 돼서 자, 그러면 저기 옆에 저스틴이 있거든요? 옆에, 예. My Justin, 넌 내 삶의 축복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좋아해요? 그래도 덜 힘을 주고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왜 가만히 있는지 알아요? 왜요? 그래야 노래 빨리 끝나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말이 맞나 봐요. 저스틴이 또 반려동물 아리하면은 빠지지 않는 핫 셀럽이 있어요. 올 2월에 한국을 찾은 미국의 국민 MC TBS 톡쇼 코난 쇼의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인데요. 그런데 이 대단한 셀럽을 단박에 사로잡은 반려 땡땡은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운명의 반려 땡땡을 만나게 되는데요. 낙지입니다. 꼴뚜기요? 무슨 꼴뚜기 같은 소리예요. 아니, 쭈꾸미가 잘못 나왔어요. 낙지. 네. This is going to be my pet, and his name is Samuel.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통관, 검역 등의 문제로 낙지 사무엘은 미국행이 불발됩니다. 결국 코난은 코엑땡 아쿠아리움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어머. 코난이 한국에 두고 온 사무엘이 아른거린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마음은 삼성동에 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코난은 한미합작 대형 프로젝트로 사무엘 입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진짜요? 그렇죠.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렸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예. 우리에게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단순 식재료로 보일 수 있지만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 반려동물로 생각할 수 있죠. 보시죠. 야, 드디어 만났구나. There is Samuel. Hi, Samuel. Good to see you again. 자, 이 낙지 사무엘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환갑 나이가 넘었는데 이 노년의 사무엘을 돌보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면 26만 5,675달러 정도. 1년으로 약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난이니까 가능하지. 가 기자님의 리딩이 어떨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절 구박하신 만큼 잘하시겠죠. 아, 제 생각에는 한숙 정도만 날 아이고, 거예요. 자기야, 정말. 고교구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견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견으로 견생 역전을 이룬 스토리.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0배는 10배는 잘해. 오, 좋은데. 10배는 잘해. 10배는. 생후 6개월 만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서 떠돌던 프레야. 다행히 영국의 한 동물 구조센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지만 당시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프레야는 동물 구조센터에서만 쓸쓸히 6년여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프레야의 입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동물 구조센터. 프레야의 사진과 사연을 얼굴책에 올렸고 영국 언론을 통해 프레야의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야의 사연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감독인 마이클 베이였는데요. 직접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유기견 구조에도 힘쓰고 있는 애견인인 마이클 베이 감독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게 프레야를 자신의 영화에 캐스팅하기로 결정합니다. 내년 개봉 예정인 트랜스포머 5인데요. 진짜? 네, 연기 파트너가 영국의 대배우 안소니 호킨스입니다. 양들의 침묵. 네, She's working with Sir Anthony Hopkins.
더 기쁜 소식은요. 마이클 베이 감독이 프레야에게 관심을 갖던 그 시점에 한 부부가 프레야를 입양하기로 결정해서 꿈에 그리던 평생 가족까지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저렇게 저 우울한 표정이 싹 올라가겠네, 그죠? 네. 제가 또 그런 실제로 본인도 케이스예요. 하고 네. 레이크 같은 경우는 보신탕집에 있던 아이예요. 뭔가 학교를 좀 경계하고 다녀가지고. 있네. 학대뿐만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나고 아이고. 요리를 하시던 그 중년 여성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앞치마를 매면 그렇게 짖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심해져서 엄마를 엄청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도 흉터가 있으신데 그 중년 여성인 줄 알고. 제일 좋은 건 진짜 저와 엄마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기와 오이 동시 당첨! 까불더니만 하지. 아, 근데 우리 너무 좋아한다. 아주 창피하네요. 지금 멍이, 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모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현돌이도 글쎄 저처럼 혈액형이 있대요. 이거 진짠가요? 있지 않을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있고요. 현재까지 보고된 개 혈액형은 13종입니다. 굉장히 훨씬 많네. 다양하죠. 예. 13종이라고? 개는 사람과 달라서 첫 번째 수혈을 할 때는 다른 혈액형을 받아도 급성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적은데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 네,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부작용이 100%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2회 이상 반복해서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하게 됐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미 한번 수혈을 받았다거나 임신 경험이 있는 멍멍이들은 미리 혈액형을 검사를 해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몰랐네. 네, 고양이의 혈액형은 사람이랑 비슷해요. A형, B형, AB형 이렇게 세 종류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개와는 다르게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한 첫 수혈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랑 똑같네요. 네, 이야. 얼마 전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축하드려요. 어우, 쌍둥이인가 봐요. 엄청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톡소플라즈마인지 뭔지 때문에 아기가 위험하니까 우리 고양이를 딴 데 보내라고 난리거든요. 정말 무사히 아기를 낳으려면 우리 고양이와 이별해야 되나요? 이별을 하실 필요까지는 사실 없는데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톡소플라즈마는 기생충의 일종으로 고양이과 동물이 감염이 되면 알을 변과 함께 배출합니다. 이 알을 통해서 임산부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되면 유산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양이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집고양이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은 거의 없고요. 고양이 변을 휴지 없이 맨손으로 치우고 그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생활해서 톡소플라즈마의 알을 입으로 섭취해야만 사람에게 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손으로 집어서 먹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해야 그래도 감염되는 정 거네. 불안하신 임산부 분들은요,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는 일만 이제 주변에 있는 남자분께 그거는 맡겨주시고요. 당연히 뭐 해드려야죠. 아, 좋은 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예. 얼마 전에 지진 난 거 느끼셨어요? 그런데 정말 지진이 크게 날 경우엔 우리 양이 멍이 데리고 대피소를 가도 되나요? 사실 지진 났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주변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우선 지진의 경우에는 대피 권고 지역이 주변에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지진 말고 다른 재난 시 대피해야 하는 실내 대피소의 경우는요.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 보면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데요. 실제 상황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난 시에 반려동물이 패닉을 일으켜 뛰쳐나갈 확률이 많으니까 인식표를 꼭 채워두시고요. 반드시 목줄을 채워주셔야 해요.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캐리어나 가방에 케이지에 넣고 이동하는 건 기본일 것 같고요. 또 아이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휴대전화에 반려동물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진을 저장해 두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에게는 구호 물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반려동물 구호 물품을 가방으로 꾸려서 두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물, 사료, 운반 용기, 백신 접종 기록, 오물 수거용 비닐 등은 꼭 챙겨야 하는 기본 물품이라고 합니다. 저 나중에 정말 좀 공감되는 게 그 스마트폰에 강아지 사진. 강아지 사진을 넣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또또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마트에서. 어디 며칠을 잃어버리셨어요? 거의 보름 넘게. 아이고, 되게 오래 걸렸네요. 그럼 거의 거의 못 포기 찾는데. 단계에 예. 접어들었었을 어머니가 텐데. 그 스마트폰에 찍어둔 또또 사진을 네.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어디가 있었냐면 저 경기도 어디 유기견 보호센터. 그러니까 누가 구조를 해서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진 넣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골든 타임은 하루 정도예요. 예. 그 참 엄청 지났었네. 아니, 근데 오늘- 5개 다 오늘 끝나셨네요. 개수도 제일 많고 수제도 제일 많이 왔는데 여기는 무관으로 끝나버리네요. 여기자 단독 일단 골드. 단독일지 뭔지 모르지만 꼴찌 확정입니다. 그죠? 네.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선 서로도 먹겠다며 날마다 혈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밥그릇 싸움을 교통정리해줄 이템이 있습니다. 슈어피텍 마이크로칩 펫 피더는요. 자, 반려동물의 내외장형 마이크로칩과 배식기를 연동을 해가지고요. 와, 이 마이크로칩이 아닌 딴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남의 밥그릇은 완전 무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열리지가 않고요. 오직 밥그릇 주인이 가야만 저렇게 배식구의 문이 대박. 열려버리는 겁니다. 예뻐요. 디자인도. 굉장히 스마트한 밥그릇이 되겠죠. 우와. 자, 마지막 고양이 집사들에게는 알파고가 1도 부럽지 않은 인공지능형 이템이 있습니다. 고양이 낚싯대 장난감 캐치캣댁인데요. 인공지능 동작 감지 센서가 장착이 돼가지고요. 고양이의 터치와 움직임을 감지해 거기에 맞게 알아서 낚싯대가 움직이며 놀아준다고 합니다. 아 놀아주는 거구나. 네. 주인이 팔 아플 일이 없겠죠. 저건 좋겠다. 고양이 살 빠지겠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 야 선명해 지금 이게 지금이라고? 이게 여기 있다. 있네. 팀버야. 팀버. 나왔다.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공댕이 있어. 나왔어요. 이렇게 공댕이 저스틴 있어. 나왔어요. 어디? 움직여. 어디? 불러봐. 저스틴. 움직여. 움직이죠. 움직여. 이리 오세요. 여기 보여줘. 해주시죠. 자, SNS에서 귀염귀염한 강아지 사진들을 볼 때 홀로 집에 들어와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을 때 나도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싶으시다고요?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은 부러워한다. 내 동물이다. 한 생명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양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다나가 체크 포인트 크게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체크 포인트 1, 현재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일단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자신에게 반려동물을 키울 시간적 여유, 그리고 정신적 여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반려견을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약 15년 동안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입양에 찬성을 하는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체크 포인트 2, 미래의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현재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생각을 해서 끝까지 그 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오 기자님처럼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동물을 잘 돌봐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인생 있어야 계획에 합니다. 결부해가지고 반려동물 입양해야 돼요. 그렇죠.